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러한 지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딱 찍어서 제가 알려드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떠한 지역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돈 버는 내 집 마련 지역 어디가 좋을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미리 선점해서 하거나 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지역에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내 집 마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정석적인 간단한 투자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따라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욕심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개발 호재나 계획이 있는 곳들을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맞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선이 과연 어느 노선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소사 원시선이 지금 복선 전철로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선 전철과 월곶 판교선 예정 중이죠. 그리고 시흥 트램과 연계된 곳, 그리고 경기 서남부의 교통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러한 인근 지역이 큰 활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지역, 이러한 노선이 과연 어떠한 지하철 노선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노선이 어딘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선은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노선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제 영상에서도 아마 이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투자 컨설팅 강의를 했을 때 뭐 상당히 오래된 시기죠.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도 뭐 그때 이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화성과 안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여의도까지 제 1단계는 여의도까지 직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 노선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만 도는 노선이냐 아니면은 서울 핵심 지역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냐, 이 부분이 이 아파트 지가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한 지 1년이 됐고, 그리고 이 서남권에서 이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까지 직결하는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까지 가고 이 중간중간에 거치는 역사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2024년에 1단계가 이제 완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핵심 지역들, 지금 이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을 우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간략히만 뭐 그런 지역들을 본다면 뭐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세권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가 교차하죠. 그리고 뭐 시흥 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월곶 그 판교선이나 또는 서해선이나 그리고 이제 이 신안산선까지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광명역, 여기도 1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신안산선, 그리고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월곶 판교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곳이죠. 지금도 핵심적인 지역이지만,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2호선과 교차를 하고요. 그리고 신풍역은 7호선과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여의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영등포 여의도역 같은 이러한 곳들이 이제 더블 역세권 내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 권역에 있는 곳들은 이미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이제 가격이 비싼 곳에 아파트를 사거나 내 집 마련을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 중에 박스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 이제 저렴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찍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한번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여의도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치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가치가 선반영된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지하철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개발 계획이 됐을 때, 그리고 착공이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개발 압력에 따른 상승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들에서 30분 이내에 여의도역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몸소 체험하는 거랑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의도로 진입하는 역사들 중에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나 아니면 그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먼 이러한 박스권의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잘 안 되고 가점이 낮고 그리고 실거주의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지금 당장. 그러신 분들, 전세 기간이 뭐 만기가 됐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지역들 중에 역세권이 될 곳의 아파트들을 매입하면서 저의 댓글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됐다, 또는 이러한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신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이 역세권이 될 아파트의 가치는 향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서울하고의 거리가 멀지만 이제 시간적인 거리가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 아닌 곳들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양되는 물량들이 향후에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신안산선의 노선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노선은 착공이 들어간 노선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있는 거랑 착공에 있는 거랑 또 틀리게 되겠죠. 물론 2024년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하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늘어지게 돼요. 공기라고 해서 공사기간의 그 줄임말을 공기라고 하는데, 건축용어로. 이 공기가 짧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늘어지게 되는데,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가 좀 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2024년을 목표로 해서 1단계의 그런 개발 계획이,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있는 곳들의 가격 상승 여력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곳들을 사면은 좋겠죠.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꼭 신안산선의 노선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간 노선들 중에 선반영돼서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핵심적인 주요 업무지구로 진입하는 그런 노선들을 개발 중인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렇게 미래 가치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지역들을 선점 투자하시게 된다면 이게 그냥 정석적인 투자예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나 많은 우리 부동산 투자의 선배들, 대가들이 다 이런 투자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들을 제가 이렇게 찍지 않는 이유는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말들이 많아서, 뒷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굳이 제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지역들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라면 정말 현장을 돌아보시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 이 인근의 지역 몇 개만 한번 본다면 광명, 금천,
화성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이제 1년간 2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가가 1,127만 원이었다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18만 원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랐죠.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안산선의 그 호재도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도봉구나 이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러한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신안산선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래서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800만 원대의 평균 매매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2,376만 원.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몇 안 되는 특유과열 지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광명시가 그만큼 뜨겁고 가격 상승률을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입지이긴 합니다. 경기도권에서.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193만 원이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될 이제 착공이 들어간 이러한 노선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점해가지고 분양을 받으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하신다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감안한 집가 상승률 플러스 개발 계획에 따른 이익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내 집을 마련하시면서 또 안정적인 주거 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팩트 기반으로 봤을 때도 광명이나 금천, 화성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근의 시흥이라든가 그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거래가 된 그런 실거래가의 아파트의 가격들을 한번 팩트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 광명이 이제 한번 광명의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역의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 2년 사이에 2억, 3억 더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광명에 입주한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놓는 실거래 물량들, 그러니까 호가의 물량들이 16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사 전용 면적의 물량들이. 정말 그게 거래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가격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광명역 푸르지오 5구제곱미터가 이 회색의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명역 파크자이 8사 전용 면적이 이제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의 자료를 본다면 이제 8사 기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사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광명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 2018년에는 7억 7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9억 5,200만 원.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11억 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광명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최근 11월 달에 1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사 전용 둘 다, 그리고 광명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12억 9,700만 원의 실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지금 매물 부족 현상이나 또 심리 기반에 따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명시가 분양했을 때만 해도 그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1,200만 원대 그리고 그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8사 전용이 5억을 좀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너무나 비싸다, 고분양가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억대에 분양했던 것이 이제 16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신안산선의 호재, 그리고 월판선의 호재, 이런 것들도 같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에 따른 집값의 가격을 전망해 본다면 이제 신안산선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주택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러한 신안산선에 대한 착공이 이미 들어갔고 2024년에 완공이 되는데 물론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러한 지역들에 내 집 마련을 하실 거고 그리고 다소 비싼 주택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청약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착공된 노선들을 보면서도 내 집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파트 청약 신청을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의 가격은 한번 오르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유동성 장세라든가 그리고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의 현상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풀리게 되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전세에 따른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주택의 그러한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서울 권역의 비싼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곽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노선들 또는 지하철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물론 선반영이 돼서 착공된 지역들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은 완공이 되고 이 노선들이 다시금 이제 다니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미래 가치에 따른 집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한 그러한 가격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신안산선의 노선을 오늘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고 이런 영상을 제가 제공해 드려도 누군가는 그냥 신안산선이 이제 뭐 또 개통을 하겠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그때 오른 집값을 보면서 또다시 그때 내가 완공이 되기 전에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점부터 과거의 시점에는 어떻게 이 가격이 변동됐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떻게 변동이 될 건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의 향후에 분양 물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을 받고 그래서 오늘은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안산선이 아직도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주목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보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요새 신안산선에 많이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절대 뭐 불안해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한 이러한 노선들이 향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하고 그 외에 수도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노선들이 이제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들도 이제 생겨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원칙은 아주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부분입니다. 이 원칙만 지하철이 생기는 곳,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들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셔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 누구한테 의지하는 투자,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올바른 재테크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분양 물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